제목, 선생님의 우렁찬 방귀 소리에. 사연의 주인공인 남동생은 남고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난 후인 5교시 물리 시간이었습니다. 날씨는 나른하고 배는 불러서 반 아이들 대부분이 졸고 있었고 선생님은 수업에 10분 정도 늦게 출석부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동생의 짝꿍은 잠이 덜 깬 반각성 상태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들어오자마자 출석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김태균? 네. 정찬호? 네. 최재훈? 네. 그런데 선생님은 점심에 드신 음식이 불편하셨는지 출석을 부르며 조금씩 방귀를 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탁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동생은 그 상황이 웃기기도 하고 냄새도 나서 고개를 쳐박고 웃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새어나오던 선생님의 방귀가 갑자기 응축되어 빵! 하고 교실이 흔들릴 정도로 우렁차게 터져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졸고 있던 아이들이 깜짝 놀라 잠에서 깼는데 그 순간 동생의 짝꿍이 오른손을 번쩍 치켜들며 네! 라고 큰 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 짝꿍의 이름은 곽부용이었는데 졸고 있던 상태에서 선생님의 우렁차고 약간 걸걸한 방귀 소리를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로 착각하여 본능적으로 대답한 것이었습니다. 교실은 배꼽을 잡고 구르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초토화되었고 민망해진 선생님은 헛기침을 하시더니 결국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그날 수업 시간이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제목, 청소할머니의 신들린 조준, 오줌 내비게이션. 이야기는 두시 탈출 컬투쇼에서 소개된 유명한 레전드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휴게소 화장실에서 벌어진 유쾌한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사연자가 여자친구와 목포로 가던 중 휴게소 화장실에 들렀을 때 청소하시는 할머니가 아주 당당하고 빠른 속도로 대걸레질을 하며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지팡이를 짚은 한 할아버지가 들어와 소변을 보시는데 손이 떨려 조준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소변이 여기저기 튀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이쪽으로 가지? 라며 곤란해하시자 청소를 하느라 바빴던 할머니는 답답한 마음에 직접 할아버지의 소변 방향을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왼쪽 위로요. 오른쪽 흔들지 말고 똑바로 해봐요. 라며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정확한 방향을 짚어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신들린 지휘 덕분에 할아버지는 소변기에 정확히 조준할 수 있었고 매우 흡족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볼일을 다 마친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그쪽은 내 오줌 내비게이션이야. 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뭘 그 정도 가지고? 라며 수줍게 웃으셨고 그 짧은 순간 화장실 안에는 두 분 사이에 묘한 핑크빛 분위기가 흘렀다고 합니다. 이 사연은 할머니의 거침없는 생활력과 할아버지의 엉뚱한 칭찬이 어우러져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제목 수색대 출신 남편의 화장실 짜장면, 은밀한 영접기. 사건은 작년 주인공의 아내가 임신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마약 탐지 연급의 후각으로 냄새나는 음식을 색출해냈고 남편은 집에서 맨김, 누룽지, 나물 등으로 근근히 목숨을 연명하며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짜장면이 미친 듯이 먹고 싶어진 남편은 용기를 내어 짜장면 곱빼기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초인종 소리에 아내가 깰까봐 걱정된 남편은 직접 1층으로 내려가 음식을 받기로 했습니다. 2월의 매서운 한파 속에서 반팔 반바지 차림에 슬리퍼를 신은 채 희죽거리며 짜장면을 받아든 그의 모습은 마치 정신 나간 사람과도 같았습니다. 밖에서 먹기엔 짜장면이 금방 식어버릴 것을 우려한 남편은 왕년 수색대 출신다운 몸놀림으로 발소리 하나 없이 집안 화장실로 잠입했습니다. 그는 변기에 앉아 휴지거리에 단무지를 올려두고 짜장면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단무지 씹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자 그는 단무지를 손으로 일일이 찢어 입술로만 씹어먹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훈련소 화장실에서 몰래 먹던 초코파이보다 훨씬 맛있었던 짜장면을 단 5분 만에 해치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남편은 그릇에서 냄새가 날까봐 샴푸로 그릇을 닦는 치밀함을 발휘했습니다. 환풍기를 틀고 다시 수색대원처럼 은밀하게 1층에 그릇을 반납한 뒤 그는 고난을 이겨냈다는 뿌듯함에 젖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간 남편은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아내의 메모지가 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내는 남편의 이 모든 은밀한 작전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목, 의자 다리에 맞은 똥침과 두 줄기 대변의 후유증.
당시 중학생들 사이에서는 배우 이종원 씨가 출연한 유명한 운동화 CF를 따라하는 것이 대유행이었습니다. 달려와서 점프한 뒤 의자 등받이를 밟고 멋지게 내려오는 동작이 포인트였는데 쉬는 시간마다 교실은 이 동작을 연습하는 아이들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인 한 친구 역시 멋지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힘차게 달려와 점프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착지 지점에 있던 의자가 뒤집혀 있었고 내려오던 친구는 뒤집힌 의자 다리에 정확하게 똥침을 맞게 되는 대참사를 당했습니다. 상태가 심각했던 친구는 즉시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고 의사 선생님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으면 생명이 위험했을 수도 있었는데 정말 천만다행이다. 라며 가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가족들이 혹시 다른 후유증은 없는지 걱정스럽게 묻자 의사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주 진지하고도 난감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후유증은 없지만 이 친구는 평생 화장실에서 남들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변을 볼 때 두 줄기로 나올 것입니다. 결국 의자 다리에 맞은 강력한 똥침 때문에 신체적 변화가 생겨 대변이 두 줄기로 분사되는 희귀한 후유증을 얻게 되었다는 슬프고도 웃긴 이야기입니다. 제목 짜장과 짬뽕 사이. 옆집 여자와 현관문 앞 가위바위보. 혼자 집에 있던 날 중국집 배달기사가 실수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사연자가 시킨 음식이 아니라고 답하며 인터폰을 껐지만 문득 배가 고파진 사연자는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배달기사는 주문 번지가 헷갈렸는지 옆집 408호와 통화 중이었고 사연자는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본인이 사 먹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평소 인사는커녕 사이가 좋지 않던 옆집 여자가 문을 열고 나오더니 본인이 사 먹겠다고 끼어들었습니다. 두 그릇은 각각 짜장과 짬뽕이었는데 사연자는 먼저 제안한 본인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옆집 여자는 초인종이 우리 집 먼저 울렸으니 본인이 먼저라고 얄밉게 맞섰습니다. 결국 배달기사의 중재로 두 사람은 현관문 앞에서 짜장면 선택권을 걸고 치열한 가위바위보를 시작했습니다. 사연자가 드디어 승리하여 환희의 차. 난 짜장면. 을 외치던 찰나 배달기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짜 주인이 확인되었다며 기사는 음식을 들고 떠나버렸고 알고 보니 옆집 여자는 처음부터 짬뽕을 먹으려 했던 것으로 밝혀져 두 사람의 자존심 싸움은 허무한 총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제목 혹한기 눈밭에서 이빨로 군용 빤스를 물어뜯은 상병. 8년 전 포천의 매서운 혹한기 경계 근무 중이던 유독선 상병의 이야기입니다. 근무 투입 전 부식으로 나온 과자와 초코파이를 미친 듯이 먹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투입 10분 만에 뱃속에서 엄청난 신호가 왔고 그는 초소 뒤 눈밭에서 급하게 볼일을 해결했습니다. 문제는 닦을 것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영하 20도의 한파 속에 군화와 여러 겹의 방한복 때문에 하의를 완전히 벗을 수도 없었던 그는 입고 있던 군용 브레이브맨 팬티를 찢어서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손으로 찢는데 한계를 느낀 그는 결국 웅크려 앉은 채 팬티를 입까지 끌어올려 이빨로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의 신음소리를 들은 후임병이 걱정되어 다가오자 유 상병은 치욕스러운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 오면 죽는다 고 처절하게 절규했습니다. 가까스로 상황을 정리하고 복귀한 그가 샤워를 위해 옷을 벗었을 때 그의 허리에는 팬티에 고무줄 밴드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제목 3만 원으로 8만 원짜리 헬기 뽑게 해준다던 고수 할아버지. 인형 뽑기 기계 앞에서 무엇을 뽑을지 고민하던 사연자에게 한 할아버지가 접근했습니다. 자신을 인형 뽑기 전설의 고수라 소개한 할아버지는 3만 원만 투자하면 8만 원짜리 무선 조정 헬기를 뽑게 해주겠다. 며 호기롭게 코치를 자처했습니다. 사연자는 할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10,000원씩 돈을 넣으며 기계 막대를 밀어 헬기를 조금씩 이동시켰습니다. 드디어 한 번만 더 밀면 헬기가 떨어질 결정적인 순간이 왔고 마지막 10,000원을 넣으려 하자 할아버지는 1,000원이면 되는데 10,000원은 아깝다. 며 사연자를 슈퍼로 보내 지폐를 바꿔오게 했습니다. 사연자가 급하게 돈을 받고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와 헬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기계에는 어디 가서 잘 써먹어. 라는 할아버지의 황당한 쪽지만 하나 붙어 있었고 사연자는 결국 2만 원만 날린 채 고수에게 완벽하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제목 존댓말 내기 때문에 3개월째 하고 사는 부부.
동갑내기인 한 부부는 연예계 인고 부부인 최수종 하이라 부부를 본떠 서로 존댓말 쓰기 내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약속을 깨는 사람이 벌금 100만 원을 내기로 했는데 자존심 강한 두 사람은 지지 않으려 아예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필요한 말은 몸짓으로만 대신하며 두 달이 흐른 어느 날 부부는 외식을 하러 고깃집에 갔습니다. 메뉴판 앞에서 남편은 삼겹살을, 아내는 갈비를 가리키며 서로 어마리 소리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식당 사장님은 부부를 농아인으로 오해하고 인자한 미소로 소화를 건넸습니다. 당황한 아내가 무심결에 갈비 3인분이요. 라고 말을 내뱉으면서 자존심 싸움은 남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1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벌금 내기는 아직 유효했기에 부부는 결혼 3개월이 다 되도록 집에서 여전히 소리만 내며 기묘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목 딸의 종양보다 쌍꺼풀 수술이 더 급한 아버지. 사연자의 언니는 눈도 크고 얼굴도 하얘서 예쁘지만 본인은 스스로 못생겼다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두 딸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사연자를 항상 불쌍히 하셨죠. 그러던 작년 사연자의 팔에 종양이 생겨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흉터가 남지 않도록 성형외과에서 수술받기로 했는데 아버지는 의사 앞에서 종양 전이 여부를 묻는 대신 대뜸 얘가 살성이 이런데 쌍꺼풀 수술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는 순간에도 대기실에서도 아버지의 쌍꺼풀 타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음 날 술에 취해 들어오셔서도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빠가 너 쌍꺼풀 수술 해줘야 하는데. 라며 슬퍼하셨고 화장품 사달라는 딸에게 건방진 소리 하지 마. 쌍꺼풀은 해야지. 라며 녹이 띈 일침을 날리셨습니다. 제목 노팬티 엑스레이와 일회용 마스크에 눈물겨운 위안. 저녁 산책을 나갔다가 슬리퍼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허리를 다친 사연자는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게 되었습니다. 환자가 밀려 바빴던 방사선사는 가운도 없이 그냥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누우라고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사연자에게는 말 못할 사정이 있었으니 평소 건강을 위해 집에서 속옷을 입지 않는 습관 때문에 하필 그날도 노팬티 상태였던 것입니다. 머뭇거리는 사연자를 돕겠다며 방사선사가 바지를 확 내린 순간 모든 것이 노출되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민망함에 팬티가 없습니다. 라고 실토하자 방사선사는 잠시 당황하더니 자기가 쓰고 있던 일회용 마스크를 벗어 사연자의 주요 부위를 살포시 덮어주었습니다. 사연자는 그 손바닥만한 마스크에 묘한 위안을 받으며 무사히 촬영을 마쳤습니다. 기둥 뒤에서 나타나 할머니의 돈가스를 훔쳐먹는 할아버지. 군산의 한 대형마트 푸드코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냉면을, 할머니는 돈가스를 주문해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돈가스를 한 조각만 달라고 했으나 할머니는 꼭 시킬 때 안 시키고 남의 것을 껄떡댄다. 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삐진 할아버지는 냉면을 허겁지겁 다 먹더니 안 나오면 나 혼자 갈 거야. 라며 카트를 끌고 쌩하니 사라져버렸습니다. 당황한 할머니가 돈가스를 서너 조각 남긴 채 할아버지를 쫓아나간 그 순간 기둥 뒤에서 할아버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테이블에 다시 앉아 할머니의 남은 돈가스를 허겁지겁 먹으며 차 열쇠가 여기 있는데 혼자 가봤자 날만 덥지. 라며 승리의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제목 고등학생 딸 문제집 값을 위해 아기 동자 빙의한 점집 아주머니. 직장 발령 문제로 고민하던 친구와 함께 용하다는 점집 점점 할매네를 찾아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대문 너머로 문제집 사야 하니 돈 줘. 어제 3만 원 가져가지 않았어? 묘엄마와 고등학생 딸의 처절한 싸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나타난 점쟁이 아주머니는 친구를 방으로 데려가더니 갑자기 아기 동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괘는 엉망이었습니다. 펜스는 사무직이구만. 레스토랑 서빙입니다. 발령지가 북쪽이구만. 서울에서 대전이면 남쪽인데요? 등 틀린 소리만 늘어놓더니 대전이 광주에서 보면 북쪽이라는 억지 논리를 펼쳤습니다. 결국 친구는 복채로 2만 원을 냈지만 그 돈이 방금 싸웠던 딸의 문제집 값으로 쓰일 것 같다며 씁쓸해했습니다. 제목 성수역에서 똥 묻은 5만 원권을 4만 원에 파는 사람. 중고거래 사이트를 눈팅하던 사연자는 성수역 5만 원을 4만 원에 팝니다.
라는 기이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문자를 보내 이유를 묻자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화장실에서 실수로 5만 원권의 똥이 좀 묻었습니다. 직접 오셔서 씻으셔야 합니다. 거절하자 판매자는 급기야 3만 5천 원까지 가격을 깎으며 접혀 있어서 혐오감이 크지 않다. 고 절실하게 매달렸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친구가 내가 비닐 들고 가서 사올까? 라며 진지하게 고민하던 찰나 죄송합니다. 방금 팔렸습니다. 라는 답장이 오며 거래는 종료되었습니다. 누군가 그 똥 묻은 돈을 사간 것입니다. 제목 새벽 2시. 술 취한 아저씨가 부른 유미 엄마의 정체. 새벽 2시 잠결에 전화를 받은 골드미스 사연자에게 치기 어린 아저씨가 느끼한 목소리로 유미 엄마 왜 이래서 라고 말했습니다. 화가 나 전화를 끊었지만 곧 다시 전화가 와서 이번엔 영미 엄마 왜 그래? 라며 소리쳤습니다. 참다 못한 사연자가 유미 엄마든 영미 엄마든 한 분만 만나세요. 라고 쏘아붙이자 아저씨는 차분하고도 느끼한 목소리로 명답을 남겼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유미 엄마와 영미 엄마는 동일 인물입니다. 유미 영미 쌍둥이 엄마거든요. 아저씨는 오해를 풀어야겠다며 정중히 사과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목 틀니 문제가 아니라 반찬이 시원찮아 밥 못 먹는 할배. 새로 한 틀니가 불편하다며 치과를 찾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원장 앞에서 이 양반이 아파서 김치도 못 먹고 밥도 전혀 못 먹는다. 며 연신 밥 타령을 하셨습니다. 원장님이 어디가 아프냐고 묻자 할머니가 대신 다 아프대요. 라고 대답하며 똑같은 실랑이가 반복되었습니다. 참다 못한 원장님이 할아버지에게 직접 식사를 왜 전혀 못 하시는 거냐? 고묻자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쓱 보더니 나지막이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반찬이 시원찮어. 할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뻘개졌고 할아버지는 원장님께 재차 요즘 반찬이 불때기에 시원찮아서 밥을 통 못 먹어요. 라고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제목 야한 생각만 하면 재채기가 터지는 신부의 마스크 첫날 밤. 사연자는 야한 것을 보거나 생각만 해도 재채기가 나오는 햇빛 재채기와 유사한 유전적 습관이 있었습니다. 드라마의 키스신만 봐도 코에 후춧가루를 부은 듯 재채기가 터졌고 영화색 개를 보러 갔을 때는 극장에서 거의 실신할 정도로 재채기를 해대서 중도 퇴장해야 했습니다. 3년의 연애 끝에 드디어 결혼하게 된 사연자. 대망의 첫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어김없이 재채기가 터져나오기 시작하자 남편은 비장한 표정으로 널 위해 준비했어. 라며 사연자의 입에 마스크를 씌워주었습니다. 신부는 마스크를 쓴 채 눈물겨운 첫날 밤을 무사히 보냈다고 합니다. 제목 한국 역사상 최고의 영웅 이순신과 매국노 이완용의 축구 대결. 사연자의 친구 이완용은 이름 때문에 유치원 때부터 매국노가 뭐냐? 고 묻고 한국사를 배우는 중학생이 되어서는 호국열사, 친구들에게 매일 괴롭힘을 당하는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반에 이순신이라는 이름의 학생이 전학을 왔고 결국 운명의 수요일 체육 시간 두 반이 섞여 축구 시합을 하던 중 두 사람이 붙게 되었습니다. 한국 역사상 최고의 영웅과 매국노의 대결에 전교생이 흥분했지만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던 완용이를 본 체육 선생님은 이름표를 번갈아 보더니 대뜸 완용이의 머리를 때리며 왠지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라는 황당한 말을 남겼습니다. 제목 모기 다리에 실을 묶어 모기병장님이라 부른 말년병장. 인천의 한 부대에서 근무하던 말년병장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힘없이 지나가는 모기를 잡아 다리에 실을 묶었습니다. 그는 후임들을 집합시켜 앞으로 이 모기는 모기 병장님이니 나를 대하듯 깍듯하게 대하라. 고 명령했고 실제로 후임들은 모기에게 관등 성명을 대며 경례를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취침 시간엔 모기를 위한 잠자리까지 깔아주었는데 다음 날 아침 모기 병장님 어디 갔냐? 는 병장의 다그침에 김상병은 사색이 되어 모기 병장님 타령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해 내무실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제목 선루프 열고 방귀 끼다 운전하던 남친 귀를 테러한 사연. 남자친구와 드라이브를 하던 사연자는 갑작스러운 방귀 신호에 내숭을 지키기 위해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녀는 바람 소리에 방귀 소리를 머묻고 냄새를 바로 빼기 위해 선루프를 열고 의자 위로 올라가 아 상쾌해. 오빠 달려. 라고 소리치며 타이밍에 맞춰 시원하게 방귀를 분사했습니다. 하지만 남친은 한심하다는 듯 방귀 나오는 구멍은 머리에 달린 잎보다 아래에 있고 지금 넌 내 머리 옆에 서 있다. 고일침을 가했고
결국 사연자의 방귀는 고스란히 남친의 귀로 직배송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싱가포르 쇼핑몰 방송실에서 찰지게 욕을 쏟아낸 여대생. 싱가포르 여행 중 쇼핑몰에서 친구를 잃어버린 23살 여대생은 안내데스크의 배려로 직접 마이크를 잡고 한국어로 미아찾기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황함과 분노가 섞인 그녀는 교양 있는 목소리로 시작했으나 이내 이 나쁜 기집애야, 돼지고 싶니? 싸대기 맞을 줄 알아. 라며 찰진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싱가포르 직원들은 이를 정겨운 인사로 오해하고 One more time을 외쳤고 그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쇼핑몰 전체에 다시 한번 한국어 욕설을 울려 퍼지게 한 뒤에야 친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목, 단 한 명의 관객을 위한 피터팬 공연과 어디까지 봤어? 관객이 없어 술이나 마시려던 극단에 단 한 명의 어린이 관객이 찾아오자 단원들은 사명감에 불타 열정적인 피터팬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연 중 아이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버리자 단원들은 탈진해 무대에 쓰러졌지만 알고 보니 아이는 화장실에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다시 무대를 정비하던 중 다혈질 후크 선장 선배가 객석으로 돌진해 겁먹은 아이의 얼굴에 갈고리 손을 들이대며 물은 한마디는 저였점. 야, 너 어디까지 봤어? 였고 공연은 아이의 안내에 따라 무사히 재개되었습니다. 제목, 아픈 여친 대신 장모님과 뼈다귀 해장국 먹고 배 드신 영화 본 사연. 1999년 마지막 날, 사연자는 여자친구와의 오붓한 영화 데이트를 꿈꿨으나 갑자기 아픈 여친 대신 예비 장모님이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결국 장모님과 뼈다귀 해장국을 먹고 극장에 들어간 그는 설경구 주연의 박하사탕을 관람했는데 하필 영화에서 강렬한 배드신이 연출되었습니다. 사연자는 장모님 옆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침을 삼켜야 했고 지옥 같았던 1시간 반의 관람을 마치고 눈물을 흘리며 쓸쓸히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제목, 주인이 담배를 물면 라이터를 물어오는 골초견 병득이. 자취방에서 3년간 주인과 함께 간접 흡연에 노출된 미니견 병득이는 담배 연기를 덥석덥석 잡아먹는 골초견이 되었습니다. 병득이는 주인이 담배를 물면 스스로 라이터를 물어오는 신기를 보여주었는데 문제는 주인이 금연한 후 본가에 간 병득이가 담배를 입에 문 주인 아버지에게 라이터를 배달하며 발생했습니다. 아버지는 공부하라는 자취방에서 걔한테 이런 거나 가르쳤냐? 몇 달을 크게 꾸짖었고 현재 병득이는 베란다에서 제사 향로에 꽂힌 담배를 즐기며 금단 증상을 달래고 있습니다. 제목, 노트북 자리를 위해 인삼사탕으로 여고생을 유혹한 할아버지. 도서관 노트북석에 앉고 싶어하던 공인중개사 준비생 할아버지는 여고생에게 자리를 양보받은 후 매일 그녀의 옆자리를 사수하며 인삼맛 사탕을 건네는 등 과도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부담을 느낀 여고생은 할아버지를 피하기 위해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마스크까지 쓰고 나타났지만 할아버지는 나지막이 경선아, 가방에 이름표 있다. 애쓰지 마라. 라며 정체를 간파했습니다. 결국 여고생은 할아버지의 끈질긴 아는 척을 견디지 못하고 도서관을 옮겨야 했습니다. 제목, 주인보다 먼저 한국에 입국해 퀵서비스로 배달된 틀니. 중국 장가기 여행 중 식당에 틀니를 두고 온 할아버지를 위해 가이드는 마침 한국으로 귀국하는 다른 직원을 통해 틀니를 먼저 보냈습니다. 틀니는 주인인 할아버지보다 먼저 한국에 입국해 퀵서비스로 집까지 배달되었는데 이를 받은 할머니는 상자를 열자마자 덩그러니 놓인 틀니를 보고 이놈의 영감탱이, 오라고 했더니 틀니만 보냈네. 라며 영감이 변을 당한 줄 알고 오열했습니다. 비행기 아니라 연락이 안 되던 할아버지가 무사히 귀국하면서 할아버지와 틀니는 극적으로 재회했습니다. 제목, 오동나무와 솔송나무, 관두깨로 배틀 뜨는 실버타운 할배들. 노인정 잔디밭에서 두 할아버지가 자식들의 효도 배틀을 벌이다 급기야 자신의 장례식 관 자랑으로 번졌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3cm 오동나무관 다른 할아버지는 5cm 솔송나무 스위트룸관 을 주장하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죠. 이때 휠체어를 탄 산신령 할아버지가 나타나 그들의 뒤를 돌려보게 하더니 기저귀도 안 차고 틀리도 없는 쬐깐한 것들이 어디서 관 타령이냐. 며 막둥이 환갑잔치에 부조하고 온 본인의 연륜으로 상황을 평정해버렸습니다. 제목, 삼촌의 낭심친구 세무사가 건넨 따뜻한 한마디. 어서 씹세. 사연자는 인맥을 넓히기 위해 삼촌의 낭심친구 중마고우라는 세무사 한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중후하고 똑똑한 두 분은 식사 자리에서도 서로 극존칭을 쓰며 선비 같은 대화를 이어가 사연자를 감명받게 했습니다. 드디어 주문한 회가 나오자 그 세무사분은 젓가락을 들며 사연자에게 아주 정중하고 따뜻하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자, 회가 나왔네. 어서 씹세. 어서 씹으세요라는 말을 너무 극존칭으로 줄여 부른 나머지 본의 아니게 욕설이 되어버린 황당한 순간이었습니다. 제목, 커플의 바람기 테스트에 난데없이 난 분홍색.
외친 할아버지 찜질방 수면실에서 한 커플이 닭살 돋는 대화를 나누며 하트 색깔로 보는 바람기 심리 테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이를 훔쳐듣던 사연자가 파란색 결과를 궁금해하던 찰나 옆에 누워 계시던 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끼어들어 난 분홍색. 분홍색이 뭐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분홍색 결과가 금단의 사랑에 대한 갈망이 들끓고 있다고 나오자 할아버지는 딱 들어맞네 이거. 라며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사라져 커플과 사연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제목: 상대방의 똥방귀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진짜 사랑이다. 성당에서 한 할아버지가 두 여자 사이에서 갈등하는 청년에게 진짜 사랑에 대한 명쾌한 상담을 해줬습니다. 청년이 새로 만난 여자를 사랑하는 것 같다고 고백하자 할아버지는 대뜸 너 그 여자 똥방귀 냄새 코앞에서 아무 저항 없이 맡을 수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중에 나이 들어 서로 아프면 똥까지 닦아줘야 하는데 그 정도도 못하면 사랑이 아니라고 일침을 가하며 그냥 지금 여친이나 잘 만나. 라는 묵직한 연륜의 답을 남겼습니다. 제목: 만취에 골아떨어진 오빠 대신 내가 한 무릎 꿇고 프로포즈. 오빠의 프로포즈를 돕기 위해 신혼집을 풍선으로 장식하던 사연자는 안방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에 도둑인 줄 알고 긴장했습니다. 알고 보니 오빠가 술에 취해 침대에 골아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비 새언니가 들어왔고 당황한 사연자는 얼떨결에 오빠 대신 무릎을 꿇고 제 새언니가 되어주시겠어요? 라며 눈물겨운 프로포즈를 대신 완수했습니다. 제목: 도둑을 아들로 착각하고 TV 끄지 마. 나 안 잔다 소리친 아빠. 사연자의 아버지는 10년 동안 거실 TV를 켜놓고 주무시는 버릇이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든 도둑이 시끄러운 TV를 꺼버렸습니다. TV가 꺼지자마자 본능적으로 눈을 뜬 아버지는 어두운 거실의 도둑을 군대 간 아들로 착각하고 TV 끄지 마. 나 안 잔다. 내 방 가서 잠이나 자.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어리바리한 도둑은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인사까지 하고 나가려다 결국 붙잡혔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그 고약한 버릇이 큰일 했다며 칭찬했습니다. 제목: 아들 이름을 이정관이라 지은 비뇨기과 원장님의 자부심. 새아이의 아빠인 친구를 따라 비뇨기과를 방문한 사연자는 카리스마 넘치는 할아버지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원장님은 자신의 정관수술 기술에 엄청난 자부심을 보이며 아들 이름까지 이정관으로 지었다고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의대생인 아들도 아버지의 장인 정신을 이어받아 정관수술 전공을 하려 한다며 내가 개원한 5년 동안 이 지역 인구 증가율 변화가 없다. 는 말로 사연자까지 수술받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제목: 끝말잇기와 나라 이름 대기의 목숨 거는 소개팅. 훈남 소개팅에 나온 180cm의 훈남은 외모는 완벽했지만 말주변이 너무 없었습니다. 10분간의 침묵 끝에 남자가 어렵게 꺼낸 말은 끝말잇기 하실래요? 였습니다. 15분간 치열한 끝말잇기를 마친 후 남자는 땀을 뻘뻘 흘리며 다시 제안했습니다. 그럼 나라 이름 대기 하실래요? 사연자는 이 순수하고 엉뚱한 모습에 반해 지금까지 연애를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목: 책 보고 수술 동작 연습하다 환자 도망가게 만든 초보 의사 정관 수술을 받으러 비뇨기과를 찾은 사연자는 문틈으로 들려오는 대화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에게 어떻게 하더라? 기억이 안 나네. 저기 초록색 책 좀 가져와봐. 라며 책을 보고 수술 동작을 연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술 도중에도 책을 보러 2번이나 나갔다 오는 바람에 30분이면 끝날 수술이 2시간이나 걸렸고 사연자는 수술대 위에서 도망가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제목: 애국가를 국민학교 교가로 착각해 떼창한 동창회 할배들. 국민학교 동창회에 간 김씨 할아버지는 본인만 교가를 기억한다며 자신있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른 노래는 다름 아닌 애국가였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친구들 역시 그게 교가라고 착각해 다 함께 떼창을 하며 눈물까지 흘렸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던 박씨 할아버지는 이 노래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진짜 동창 맞네. 라며 감격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제목: 언니 죽으면 그 장난감 놔줄 거야? 라는 7살 동생 8살 언니와 7살 동생이 장난감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언니가 새로 선물 받은 장난감을 절대 빌려주지 않겠다고 단칼에 거절하자 동생은 잠시 고민하더니 아주 진지하고 성숙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언니 죽으면 그 장난감 놔줄 거야? 1살 차이 자매의 유산 상속 배틀에 어른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제목: 운전대만 잡으면 욕쟁이 신이 내리는 이중인격 남편. 평소에는 인자하고 자상한 남편이 운전대만 잡으면 난폭한 욕쟁이로 변해 아내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도로 상황과 상관없이 거친 욕설을 쏟아내다가도 차에서 내리기만 하면 자기야,
뭐 먹을까? 떡볶이 먹을까? 라며 다시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남편은 마치 신내림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통제할 수 없었던 삶의 서러움이 운전이라는 유일한 통제 공간에서 폭발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제목. 아내와는 가본 적 없는 짚라인을 다른 여자들과 탄 남편 김창옥 쇼에는 술만 마시면 여성들과 과한 스킨십을 하는 최악의 남편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이 남편은 아내와는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짚라인 데이트를 다른 여성들과 즐겼다는 사실이 폭로되어 방청객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김창옥조차 가정법원으로 가야지. 라며 솔루션을 보려할 정도로 역대급 싸한 반응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제목, 집안일은 남편 목, 자신은 김창옥 쇼 시청이 전문인 아내 심한 귀차니즘 때문에 모든 집안일을 남편에게 미루는 아내가 등장했습니다. 반전은 이 아내가 평소 김창옥 쇼의 열혈 팬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김창옥은 본인의 강연을 그렇게 많이 보면서도 남편을 고생시키는 아내의 모습에 당황하며 오늘부로 강연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폭탄 선언을 날려 스튜디오를 폭소케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